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고혈압 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요, 3명 중 1명은 고혈압 약을 먹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는데 왜 먹냐고 물어보면 혈압이 140이야 150이야 하면서 의사가 먹으라 해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있는 혈압약이 여러 부작용을 일으켜 당뇨의 원인이 되고 심장병을 부르고 치매가 되어도 열심히 고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은 부작용이 많으니 먹지 말라고 조언하면 큰일 날 것처럼 손사래를 칩니다. 즉 약을 끊는 즉시 뇌가 터져서 뇌출혈로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의사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의사단체가 정한 가이드라인인 혈압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니까 고혈압이라고 해서 무조건 혈압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혈압은요, 질병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따라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어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해주면 혈압은 자연히 내려갑니다.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이 가장 혈압에 영향을 주는 질환인데요.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고혈압약은 부작용과 합병증만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혈압 강화제인 고혈압약을 무작정 보약처럼 매일 먹으실 겁니까? 아니라면 고혈압약이 어떤 것이 있고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공유해서 고혈압약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고혈압 증상을 병으로 생각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혈안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이 발생된 원인은 놔둔 채 단지 혈압 수치만을 낮추는 약은 고혈압을 일으킨 원인을 찾지 못하게 하여 중병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압의 기준치가 높다고 병원에서 혈압약을 권고하면 너나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혈압 강화제를 매일 먹게 됩니다. 그러나 혈압을 낮게 유지하면 정작 고혈압이 발생된 원인은 놔둔 채 단지 혈압 수치만을 낮추면 고혈압을 일으킨 원인 질환이 있어도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병은 깊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혈압이 불규칙하게 높거나 지속적으로 높다면 검사를 해서 원인 질환을 찾아야 하는데 무작정 혈압을 내리면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심장과 뇌의 혈류가 나빠져 많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 약을 먹은 후부터 머리가 멍하거나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고기 먹지 마라, 야채 많이 먹어라, 짜게 먹지 마라, 운동해라 등 근본 치료와 관계없는 조언으로 생활을 혼돈시키고 고기 먹어서 짜게 먹어서 고혈압이 생기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고혈압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관상동맥 협착, 신장동맥 폐색, 혈관염, 담낭염, 위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장관 출혈 등 정말 다양한 질환으로 고혈압 증세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고혈압은 질병이 아니고 신체 특정 부위에 질환이 있음을 알리는 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증상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이 모두 나쁜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에는 좋은 고혈압도 있고 나쁜 고혈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좋은 고혈압은 어떤 것이 있고 나쁜 고혈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좋은 고혈압이라는 말의 표현도 적절한 뜻은 아니지만 일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고혈압 증상은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질병에 의한 고혈압 증상이 아니라는 뜻에서 좋은 고혈압이라고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고혈압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운동을 하면 심장은 일시적으로 많은 혈액을 펌핑하여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운동을 중단하면 다시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의 혈압은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고혈압으로 좋은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적 흥분으로 혈압이 상승하는데 이때의 고혈압은 꽤 좋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으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고혈압에는 혈압 강화제를 먹지 않아도 되는 좋은 고혈압이라고 분류하겠습니다. 셋째,
춥거나 과식을 하거나 약물 복용 또는 일시적 스트레스를 받아 혈관이 수축되면 고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불편한 증상을 처치하면 혈압이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좋은 고혈압은 아니지만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나쁜 고혈압도 아닙니다. 이외에도 많은 경우에 일시적 현상으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의 고혈압은 신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고혈압이므로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좋은 고혈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항상성이라는 뜻은 우리 몸은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자동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된 인체 시스템에 의해 신체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려는 작용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나쁜 고혈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만성적 스트레스는 부신에서 생성된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의 장애를 일으키므로 나쁜 고혈압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둘째, 급격한 체중 증가는 심장과 혈관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고 만성화되면 고혈압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질환이 발생하여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에 의한 고혈압은 분명히 혈압을 상승시키는 질환이 있으므로 나쁜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셋째, 신장질환, 혈관질환, 심장질환, 특정 부위의 만성염증 등은 고혈압의 주된 원인입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장애로 인해 생기는 모든 고혈압은 나쁜 고혈압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질병에 걸리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나쁜 고혈압을 만들어냅니다. 혈압은 신체의 일시적인 현상이 만들어낸 고혈압이 아니라면 신체의 이상질환에 의한 나쁜 고혈압입니다. 이 나쁜 고혈압은 필히 그 원인 질환을 찾아내어 치료해야만 정상혈압이 됩니다. 평생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비과학적입니다. 다만 선천적인 고혈압증 환자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혈압 약의 종류와 효과 그리고 부작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고혈압 약에는 식욕부진, 저혈압 기관지경련, 수족냉증, 마비증상, 구역질, 구토, 설사, 변비, 현기증, 두통, 발기부전, 고혈당, 만성피로, 마른 기침, 혈관부종, 입마름, 두드러기, 근육통, 체중 증가, 신장기능 저하, 고칼륨 혈증, 요산요증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이 중에 최소 몇 개 이상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렇듯 혈압약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단순히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높다고 무작정 혈압약을 먹는다면 부작용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히 선천적인 질환이나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특이질환이 고혈압을 일으키고 있다면 원인 치료와 동시에 혈압 강화제를 복용해야 하겠지만 원인 질환이 뚜렷한 고혈압 환자에게는 원인 질환만 치료하면 고혈압 약의 부작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고혈압 약의 종류와 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자세한 약물의 약리적 기전은 생략하였습니다. 고혈압 약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 중에는 베타차단제 계열의 고혈압 약, 혈관 확장제 계열, 칼슘 기량제 계열,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및 수용체 차단제 등이 있는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베타차단제 계열의 고혈압 약인 베타차단제는 교감신경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여 심근수축력과 심장박동수를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근육을 이완시켜서 심장박동을 덜하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심장운동을 낮추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부작용으로는 맥박이 느려지고 저혈압이 발생하고 기관지 경련이 올 수 있고 수족냉증, 마비증세, 구역질, 구토, 만성피로, 두통 등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부작용이 많아 요즘에는 처방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혈관 확장제 계열의 고혈압 약은 이뇨작용으로 소변을 많이 보게 해서 혈액량을 줄이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약물입니다.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혈관 확장제의 부작용으로는 뇌와 콩팥의 혈관만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필요로 하는 뇌와 콩팥의 혈류량이 줄어들어 치매와 만성심부전증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저칼륨증,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대사질환에 나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칼슘기량제로 만든 고혈압약은 협심증이나 부정맥을 치료하는 약으로 개발되었으나 이 약물은 세포내로 칼슘이온의 통과를 차단하여 혈관의 수축이 억제되면 혈관이 확장되는 작용으로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칼슘 차단제를 쓰면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능력을 떨어뜨려 심장 기능이 약화됩니다. 심장 근력이 약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피로감, 권태, 현기증, 두통, 피부발진, 식욕부진, 발기부전 등 부작용이 생기고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오히려 심부전, 협심증 등의 발생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즉 ACE 억제제라고 하는 약물은 해로운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을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 약물은 고혈압을 조절하여 심근경색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없는 심부전 환자와 특정 심장 및 신장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ACE 억제제는 특정 만성 신장질환에만 사용되는 치료제로 사용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물은 고혈압약이 아니라 심부전 또는 신장질환의 약이라고 불러야 될 듯합니다. 그러나 이 약물 또한 부작용이 있는데 마른 기침, 혈관 부종, 입마름, 두드러기, 근육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즉 ARB 차단제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안지오텐신 수용체에 이 차단제를 투약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늘어나 혈압이 낮아지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 또한 부작용으로 발작적인 마른 기침, 두통, 발진, 성기능장애, 기립성 저혈압, 혈관 부종, 백혈구 감소증, 고칼륨 혈증, 요산요증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혈압 약들은 한결같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고혈압 약이 심장을 무디게 만들어 심박동을 느리게 해서 혈압을 낮추거나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낮추다 보니 혈액이 전신에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 갖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에는 합병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나라마다 제각각인 고혈압의 기준치에 맞추어 고혈압 판정을 받으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평생 보약처럼 먹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생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들러 혈압을 체크했더니 혈압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면서 혈압약을 처방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의사의 권고대로 고혈압 약을 먹게 되겠죠. 그러나 경호 생각에서는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에게 혈압이 높아진 원인을 꼭 물어보고 원인을 찾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일단 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도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높아진 혈압으로 사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인을 모르고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면 부작용은 물론 숨겨진 질환을 키워서 고혈압 약이 침묵의 살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혈압이 높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몹시 당황해합니다. 그러나 나쁜 고혈압은 서서히 진행되고 치료도 서서히 좋아지는 증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체의학이나 자연치유요법을 통해 약물의 부작용과 합병증 없이 원인 치료를 해서 혈압에서 해방되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는 고혈압의 원인 치료를 위한 대체의학적인 방법과 자연치유요법으로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신청이 안 돼 있으신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필히 시청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고혈압은 경호 생각의 다음 방송을 시청하면 부작용 많은 고혈압 약을 먹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질병 없는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반가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